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이 트럼프발 무역 전쟁,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한국의 코스피도 말이죠 급락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정치적인 혼란과 맞물려 가지고 정말로 이 걱정스러운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은요. 지금 미 행정부는 전혀 지금 이 관세 전쟁 이런 무역 문제 관해서 자세를 정책을 바꿀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트럼프 본인도 그대로 고한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재명이가 이제 결국은 대통령 놀이 본색을 드러내고 있네요. 한마디로 해서 개헌은 필요하지만은 절대적으로 지금 안 하겠다. 내란 종식이 먼저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고요. 국민의힘에 대해서 지금 완전히 선전포고로 지금 일관하고 있습니다. 끝을 보겠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재구속하라. 초강경 입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세 개의 파도에 직면해 있다. 이런 분석 기사가 있네요. 하나는 내부 탄핵 찬반 세력 간의 갈등이 있고, 그리고 TK에서 그리고 이제 PK 쪽에서 핵심 지지층이 이탈해가고 있고요. 그래서 대선 국면에서 또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메시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변수가 되고 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그 내부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사불란하게 초강경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이제 그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지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즉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다. 굉장히 참 우려스럽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지금 오늘 코스피 지수 그리고 이제 코스피 지수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이 지금 패닉 상태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식시장도요, 10시 5분 기준으로 볼 때, 기준, 거래일 대비 마이너스 5.17%, 2337.99, 코스닥은 마이너스 4.38%, 657.26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4.46%,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7.03%, 현대차가 마이너스 5.47%, 시가총액 상위 수출주들이 대부분 전부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자, 그래서요, 사이드 카를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사이드카. 그리고 일본도요, 니케이 평균이 7.76% 급락, 대만 자취한 지수도 9.69% 하락 출발. 자, 그래서 대만 증시에서도요, 시가 1위 종목인 TSMC 주가도 무려 9.98% 급락했고요. 홍콩 지수도 8.41% 급락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이 관세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3일간 3일하고 4일 이틀간에 걸쳐서 S&P 지수가 10.6,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11.4 빠진 데 이어서 이런 미국발 공포가 전 세계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그래서 3일 사이 이틀간 뉴욕 증시 시가총액은 무려 9,600조 원이 빠졌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주식시장 시가총액 2,372조의 4배가량이나 날락한 거예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세계 금융시장이 관세 축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트럼프 행정부는 그대로 밀고 나가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스콧 베센트 미 국무장관도요 인터뷰를 통해서 이거는 단기적인 반응일 뿐이다. 그래서 미국은 때때로 이러한 단기적인 시장 반응을 얻곤 했는데 경기 침체를 가격에 반영할 만한 이유는 보이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대로 몰고 갈 예정으로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본인의 소셜미디어에서 이것은 경제혁명이면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끈기를 갖고 버텨라. 쉽지 않겠지만은 종국적 결과는 역사적일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정부 당국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이가 지금은 개헌은 필요하다. 그러나 개헌이 그렇게 급선무가 아니고 내란 종식이 급선무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내란 프레임을 대선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그런 얘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내란 프레임만큼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어필할 이 어젠다가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원식이가 지금 같이 가자 그랬잖아요. 이제 개헌하고 대선 투표하고 같이 하자고 그랬는데 정식으로 반발한 겁니다. 거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 국민투표법이라는 장애물도 있다.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개헌안에 대해서 본투표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장에서는 개헌투표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과반수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이건 말장난이죠. 그리고 국민투표권 개정 시한이 이번 주 안에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아니 쟤들 탄핵소추안은 오늘 발의하고 내일 통과시켰잖아. 웃기는 인간이에요. 이것도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시행되면 개헌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지만은 개헌을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의 기대처럼 논점을 흐리고 내란의 문제를 개헌 문제로 덮으려는 시도를 해서 안 된다. 이거 딱 나오잖아요. 그래 내란 이슈가 개헌 이슈를 덮지 않도록 그래서 내란 프레임으로 선거하면 끝난다 이거예요. 단순하다 이거죠. 무조건 이긴다는 거죠. 예. 그리고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과 개헌 요건을 강화해서 추미 쿠데타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지만은 국민투표법이 개정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면 이는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 종식과 내란 극복을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통령 4년 주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 추천 제도, 결선 투표 제도, 국민의 기본권 강화 이런 건 매우 논쟁의 여지가 커서 실제로 결과를 못 내면서 논쟁만 격화하는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는 각 대선 후보들이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 이거는 전부 말장난 수식어이고 중요한 것은 본인은 지금 내란만큼 게임을 딱 일사불란하게 이기는 게임으로 승자 독식 게임으로 몰고 가는데 최선의 방책이다라고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선전포고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해산하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하라. 예. 자, 이렇게 지금 민주당에서는 총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총 공격, 강공 모두 이것 전부 선거 전략이죠. 자, 그래서 김윤덕 사무총장, 김윤덕이가 말이죠. 기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국민의힘은 1호 당원 윤석열을 즉각 제명하고 내란 선전선동에 동참했던 의원들에 대해 분명한 조치를 내려라. 예.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상 공세예요. 지금 이제 김용민이 뭐 초강경파잖아요. 요 인간도 페북에다가 윤석열이 파면된 지금 제1과제는 완전한 내란 종식이다. 내란의 공범들에게 철저하게 책임을 물리겠다. 예.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국민의 지도를 만나서 이제 그 차기 대선의 승리를 기원한 거, 그러니까 선거를 좀 잘 치러달라, 이게 바란다,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쌍군 예방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서 정민당 수석 대변인 조승래는 뭐라고 했느냐? 자신들이 배출한 대통령이 내란을 일으켜 파면됐는데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대선 승리를 다짐하는 이들의 뻔뻔함이 놀랍다. 그리고 내란 수계 윤석열이 관저 정치로 또 대한민국을 흔들려고 한다. 예. 그리고 아직도 자신이 대통령인 양 예방을 받고 정치에 훈수두는 모습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전현희, 황정화, 그다음에 조승래 이런 인간들이 이렇게 일제히 또 노정면도요. 노정면은 또 재구속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즉시 윤석열을 재구속하고 김건희를 소환하라. 강유정이는요. 수사기관은 민간인 윤석열과 김건희를 각각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예.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이 지원 이제 변호인들한테 여러분들을 지켜겠다. 이런 얘기를 낸 거. 이거를 박범계 요인과는요. 용납 못할 선동이다. 즉시 재구속할 사유다. 예.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더민주 혁신회 여기에서는요. 우리 국민의힘의 해산까지 주장하고 나섰어요. 그래서 윤석열이 파시즘적 국정운영과 한정요리를 비호하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국민의힘은 해산하라. 정천이 요 인간도요. 국민의 힘을 해산할 것인가 말 것인가. 국민의힘 어떤요. 우리가 뭘 잘못했냐며 고개를 쳐들고 역사의 벽을 기울일 텐데 그걸 또 보고만 있어야 하는가. 예. 자, 이거는요. 지금 완전히 지금 국민의힘을 갖다가 말살시키겠다는 전략입니다. 말살. 그래서 대선을 그냥 완전하게 끝내겠다는 이 내란 프레임으로 그 선거 전략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입장은요. 아마도 선거 끝나고 나서도 계속될 것이다. 강경 일변도의 노선을. 예. 자,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이런 그 초강경 노선 이런 입장을 제가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정도로 지금 똘똘 뭉쳐서 국민의 힘을 분쇄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일관하는 것이 민주당이다. 민주당이다. 이런 인간. 그래서 이런 정당과 우리가 정말 한 몸이 돼서 강력하게 싸우지 않으면 승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금 게임에 진입하고 있다.
위기의식을 갖고 경제의식을 갖고 그리고 강한 투쟁 정신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은 지금 상황이 어떠냐? 지금 세 가지 파고 앞에 서 있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요, 우리 내부에 찬반 갈등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TK, PK 지역, 우리 보수 지역의 성지라고 하는 요 지역에서도 지금 지지층의 이탈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우리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어떤 내용으로 나올 것이냐. 근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요, 윤 대통령의 메시지는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기여하는 메시지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래서 요 점에 대해서는요, 앞에 두 가지는 저도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하는 것이 변수다? 노노. 지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우파 사회에서 나오는 얘기는 쌍끌이 전략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 대통령의 지지가 국민의힘 지지로 전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의 지원 또는 지지 없이는 이게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이건 뭐 상당한 공감을 받고 있어요. 이쪽의 주장이. 그런데 윤 대통령이 이러한 그 메시지를 갖다가 하나의 변수로 본다. 이거를 갖다가 마이너스적인 측면에서 본다. 이 시각은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그 DK, PK가 지금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어요. 왜냐? 우선 경선에서부터 중요한 변수가 되잖아요. 반반씩이니까. 그래서 탄핵 인용으로 인한 지지자들의 허탈감이 굉장히 크고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당은 도대체 뭐 하느냐. 이런 원망이 DK, PK 지역에서 상당히 강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 강세 지역인 DK, PK에서 응답 유보가 말이죠. 응답 유보가 무려 44%나 돼요. 그러니까 전국 평균이 38%인데 이 얘기는 결국은 선거 때 이게 투표 불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저도 이미 그래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제 아시아TV 토크를 통해서 이번에 지지율이 그러니까 투표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투표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왜? 지금 민주당 야권은요. 지금 탄핵이 됐기 때문에 흥분해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달려갈 것입니다. 근데 지금요. 우리 우파 유튜버 구독자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실망한 우리 이제 우파 국민들이 아이고 유튜버도 이제 안 볼래?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럼 안 보면 그 다음에는 뭐 할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할래? 정치에 등을 돌릴래? 이런 질문한테 등을 돌리면 누가 지금 누구 운동장이 돼버렸느냐? 그러지 않아도 좌파 개딸들의 운동장이 됐는데 더 빠진 그러니까 우리 우파 아들이 빠진 그 정치적인 공간에 개딸들이 점령에 들어온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도 무조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 우파 유튜브 탈퇴하지 마시고 계속 오히려 더 많이 유입시켜서 똘똘 뭉치는 신호를 야권에 줘야만 된다. 이게 저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김영수 영남대 교수도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인 낙동강벨트하고 중도층인 한강벨트의 탄핵에 대한 정치적 의견이 지금 분열되어 있다. 국민의힘 지도자들이 낙동강벨트의 전통 지지층을 어떻게 설득하고 통합으로 이끌느냐가 관건이다. 예, 관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지금 평가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남권 TK권의 이제 그 이탈 문제 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내부의 찬반 세력 간의 이제 탄핵 찬성 이거 갈등 이거는 어쩔 수 없죠. 예, 어쩔 수 없는 그 현상인데 이게 대외적으로 갈등 국면에 가는 그리고 선거 전략면에서 또 이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정도로 갈등 관리를 못한다. 이것도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분열은 무조건 잔열이기 때문에 탄핵 찬성과 강경파 지금 반대층 간의 갈등은 분명히 있지만은 일단 게임은 제대로 하고 보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지금 이제 시급하게 그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고 탄핵 찬성파는 당연히 이거는 이제 우리 당원들 그다음에 의원들과의 문제이고요. 그다음에 대선 후보로 나와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에 관해서는요. 탄핵 찬성하는 한동훈 이런 배신자들 오세훈 이런 배신자들은 절대로 나와서는 안 된다. 이게 저의 확고한 소신입니다. 왜냐? 탄핵 찬성을 누가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이재명들이 하고 있잖아요. 개딸들이. 근데 그 인간들하고 같이 뛰어노는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가 그것도 그냥 의원이 아니고 후보가
선거 후보로까지 나와? 후보로?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뭘로 민당을 공격할 것이냐? 무엇으로 공격할 것이냐 이거예요. 무엇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명분과 싸움의 실질적인 어젠다 선점 면에서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 불리한 게임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요, 선거 후보로 탄핵을 찬성한 사람이 나오는 것은 절대적으로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대리인단은요, 아주 용단을 내렸습니다. 자, 수임료를 받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다고 합니다. 총 23명의 변호사가 이 법률 대리인단이 됐는데요. 지금 모두 나라를 구한다는 마음으로 수임료 한 푼 받지 않고 탄핵 심판에 임했다. 자, 그래서 현재까지 이 지급한 보수는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회 지금 변호인단은 지금 누가 했죠? 국민의 예산으로 했어요. 이거 반드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자, 그리고 이거는 법률 문제로 될 수 있기 때문에 국회 예산으로, 그러니까 이 탄핵소추 법조비 법률 예산으로 들어간 거, 이거는 이 법률적으로 하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예산을 전용한 부분, 이게 이제 1억 1천만 원이나 지급하고 윤 대통령이 들어선 이후에 4억 6천만 원이나 나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친야 성향의 22명의 변호인들이 거기서 돈을 받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자기네 식구들 변호사 밥거리를 제공해 준 거예요. 이거 절대로 용납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국회 측 대리인단을 보면요, 법무법인 클라스 한결에서 김진한, 박혁, 이원재, 권영빈, 법무부인 새록에서 전형호, 황영민, 법무부인 이공에서 김선휴, 법무부인 시민에서 김남준, 법무부인 도시에서 이금규, 그 다음에 LKBN 파트너에서 이광범, 장순옥, 김현욱, 성관정, 그 다음에 다산의 서상범, 김정민, 김희수, 그 다음에 송두환, 요 10것이 국회 소추단의 법률 대리인들이 되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윤 대통령 내란죄 재판은 이걸로 끝났지만 형사재판 변호인단은 총 16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변호인단을 보면은요, 정상명, 조대현, 헌법재판관, 김홍일, 황교안, 그 다음에 이제 이길호, 송진호, 송혜은, 이동찬, 서성건, 도태우, 김계리, 차기환, 최거훈, 그 다음에 배의철, 오욱환, 도병수 변호사, 이런 분들이 11번 변호를 했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우리 변호인단 정말 그동안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 윤곽근 변호사가 있고요. 배진환 변호사가 있고, 그리고 배보윤 변호사도 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